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걸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화 시킨 거라고요? 근데 아까 거보다 낫잖아. 아까 거보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오셨습니다. 음. 보이십니까? 점퍼에 두둥. JPL이라고 써 있어요. JPL도 이렇게 되게 옷을 작업법처럼 만드네요. 되게 오늘 나사 JPL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양지연 박사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현이고요. 현재 JPL에서 과학부서 행성과학 섹션 그리고 실험연구팀에 소속하고 있는 양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과학부 행성과학부서 실험연구그룹입니다. JPL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로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디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과학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32번,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에 좀 약한데 39번인지 38번인지 네. 그런 경우였고요. 그 부서 안에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섹션도 이제 뭐 행성과학 섹션 같은 경우는 2번, 그다음에 그 애스트로피직스 부서는 이제 6번, 그다음에 지구과학 부서가 8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섹션 안에 또 이제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행성과학 섹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7번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 실험연구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저는 3227에 있는 양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다 통하는, 얘가 어디 소속되어 있고 어떤 거를 하는지. 3227. 근데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저기 32번이 과학부인가, 막 31번이 행정이었나, 막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디였지, 관측이 어디였지, 막 이런 거. 보통 그래서 앞에 두 자리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쵸. 근데 저기 아다마스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외부인은 알기 어려운 코드네임. 저게 또 핵심이지. 우리만 아는. 그게 좀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간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어릴 적부터 이제 오랜 꿈이 이제 플래닛 테라포밍이라고 해서 행성을 지구화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행성을 이제 공학과 모든 과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지구화 계획을 시킨다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저의 어릴 적부터 되게 오랜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행성 지구화, 지금도 저 테라포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근데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테라포밍 하면은 그렇게까지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라 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행성 지구화 계획을 뭐 공부한다고 하면은 서로 겹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시에 연구를 하면서 큰 방향으로는 이제 행성 지구화 계획을 개인적으로 이제 네. 연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네. 이제 한일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거에 이제 10기 매년 이제 1기, 2기, 3기 해서 뽑는데 제가 이제 2010년에 10기생으로 일본 북해도라고 하죠.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 어.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이제 홋카이도 대학의 공학부 환경사회공학과 자원순환 시스템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10기로 이제 공학부 홋카이도 대학교를 나오신 거죠. 저기서 어떤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과를 고를 때 뭐 행성 지구화 계획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과목들이 좀 관련이 있을까. 정말 막연히 고등학생 때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뭐 미래 행성, 다른 행성에 가면 자원이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뭐 정말 어느 정도는 생각 없이 자원 공학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제가 광산 같은데 다이너마이트나 네. TNT 같은 거 넣으면은 폭약을 어느 정도 실으면은 이제 그 산사태라고 하죠. 산사태가 네. 얼마 정도 나는지 그런 텐서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학부생. 엄청나게 와. 어려운 거를 했네요. 진짜. 말만 들어도. 그래서 학부를 그 홋카이도 대학에서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시죠.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일본에서 학부 2학년 때 지구과학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는데 네. 그 지구과학 수업 중에서 그 생명체는 지구에서 어떻게 진화하였는가에 대한 주제에서 우리 대기가 지구 대기가 언제 산소로 가득 차게 됐느냐 네네. 하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 평소에 좀 식물들을 되게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지구의 대기가 산소로 가득 차게 된 계기가 광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광합성이라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지구과학 같은 데서도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아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산소 대량 발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네. 해서 미국 대학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네.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지질학으로 해가지고 9개 정도 지원을 해서 3개가 됐는데 그중 이제 하나가 이제 MIT 지질학과에 이제 합격을 해서 네, MIT 이제 EAPS라고 보이는데요. 네. EAPS 이게 Earth Atmospheric and Planetary Sciences에서 뭐 지구 대기 행성 과학과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지질학으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네. 산소 대량 발생을 이제 뭐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1, 2년 차부터. 그래서 이제 아직 미국 박사 하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렇죠. 길잖아요. 5에서 길죠. 6년이니까 네. 뭐 아직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여유가 있었구나. 나는 이거 조금 더 배워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근데 벌써 2년 차인데 바꿔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또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던 거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옮기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화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연히 양자역학 수업 같은 걸 되게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깊이 파다가 이제 아예 전과를 하게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공과로. 화공과를 네, 나오셨어요? 화공과로. 네. 와. 잘 맞는 사람이 있군요. 왜 아니야? 아니. 지금 찾고 있잖아요. 대학원. 에? 대학원 찾고 있잖아요. 봐준 데가 있을까요? 잘 어. 맞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1, 2년 차인 지질학과에 계시다가 3, 6년 차에 이제 물리화학으로 네, 화공과 안에서 물리화학 그 중에서도 화학 반응 속도론을 전문으로 하는 과로 이제 전과를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제가 물리학으로 옮겼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옮긴 다음부터 제가 이제 했던 연구는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뭐 각종 분자들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등이 있어요. 맞아요. 그 에너지 준위를 풀면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게 영어로 potential energy surface라고 하는 네네. 게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에너지 준위를 구해서 얘네들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변화하는지. 네, 그런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각 반응에 대해서 직접 양자역학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응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런 계산화학을 했었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제트 엔진이랑 파워 플랜트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펀딩을 받았던 회사들이 이제 사우디 아람코나 이런 석유 회사들 쪽이 많은데 그 석유 회사들이 이제 연료 같은 것들을 넣고 뭐 1초 뒤에 0.5초 뒤에 아니면 1 마이크로 뭐 초 뒤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이런 거를 예상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펀딩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반응들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 반응하는 속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오. 아까 하나하나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계산한 숫자들 있을 거고 그 숫자들을 다 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 안에 네. 오각형처럼 생긴 거랑요. 네. HCCH라고 있는데 네, 저게 맨 아세틸렌이거든요. 네, 저 둘을 이제 특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반응을 했을 때 이 네. 경우는 0.05초거든요. 네. 0.05초 후에 어떤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진다고 예상을 하는지 이걸 이제 화학 반응 속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그 배경 쪽에는 이 원래 배경 쪽에는 물리학적 이 반응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화학 그 분야가 이제 이 분야를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험을 보통 많이 안 하는데 네. 제가 있었던 곳은 실험까지 하는 곳이었거든요. 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실험이랑 이론이랑 다 이제 동시에 와, 했습니다.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저는 근데 이제 이론 쪽보다는 실험 쪽을 항상 하고 싶어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 좋아하는 성향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걸 되게 단순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화시킨 거라고요? 근데 아까 거보다 낫잖아. 아까 거보다. 아까 거미줄이었잖아. 약간 거미줄이었는데 이거는 좀 더. 이거 조금 약간 기계 같아 보이고 음. 그렇죠? 실험 물리 화학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레이저를 서로 다른 레이저 4개랑 이제 질량 분석기 같은 거를 복합해서 쓰면서 저희가 이제 모델로 계산한 이론으로 계산한 실제 값들이 일치하는지 안 그렇죠. 하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모델 예상값이고요. 그 동그라미들이 이제 실험값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아. 보여드린 그 실제 와, 생각보다 기계거든요. 복잡해. 선정리 안 하시네요. 선정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워낙 스파게티처럼 올리고 새로운 거 올리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더라고요. 선정리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선정리를 하면은 다 건드려야 돼. 뭐 하나 챔버를 하나 더 달거나 뭐 이러면은 다시 다 뜯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졸업을 하고요. 2022년에 물리학 박사로 졸업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면 뭐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올리긴 했는데 MIT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은 네. 블록체인으로 된 그 졸업 증서를 아, 또 줘요. 블록체인으로 줘요? 네, 블록체인으로 된 것도 주고 이제 실제로 종이로 된 것도 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된 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이라고 써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된 졸업 증서도 줍니다. 와.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주소를 이제 복사해서 인터넷에 올리시면은 저게 그대로 떠요. 아, 하기 사기를 못 치겠네요. 진짜 저 그쵸, 블록체인으로 그쵸.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해도 저는 항상 지구과학이나 이제 우주 관련 과학으로 돌아오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행성지구학 계획을 뭐 향해서 더 정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다음 단계 이제 박사 마치고 가는 박사 후 연구 과정이죠. 연구 과정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행성과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항성님이 관측 쪽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되게 많이 서로 얽히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이론이랑 실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 분명히 행성과학 쪽에 쓸만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초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지속 가능성이랑 거주 가능성을 위한 기술, 즉 행성 지구학 계획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제 나사를 워낙 가고 싶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또 꿈도 나사에서 한번 일해보는 것은 저도요.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사 센터들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보니까 네. 나사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로스앤젤레스 옆에 파사디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 있는 이제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이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외계행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행성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유명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제 4가지의 큰 사이언스 목표라고 하죠. 과학적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초기 우주가 있고 그렇죠. 별의 일생을 연구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은하의 충돌과 진화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세계라는 주제가 있죠. 있어요. 네. 이 중에 이제 외계행성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가 아무래도 제임스 웹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이 또 다른 세계 외계행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황성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HST가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약자고요. 네. JWST가 이제 제임스 웹인데 네. 이게 그 프로포잘이라고 해서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다루셨잖아요. 네네네. 연구 계획서를 관측 계획서죠. 관측 계획서죠. 그렇죠. 네. 네. 관측 계획서 개수입니다. 이제 이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보통 17%, 16% 정도가 이제 저거는 되거든요. 접수예요. 그러니까 관측 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네. 그 중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왜냐면 망원경 저 우주 망원경 시간을 쓴다는 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분 단위로 그냥 몇 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네. 근데 그거를 너희한테 준다, 관측을 해준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연구가 가치가 있어야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누군가 하겠죠.
그럼 심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뽑혀야 하는데 보통 그게 제가 알기로는 HST가 20% 안쪽으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20% 안쪽. 그러니까 낸 거에 20% 안쪽만 이제 시간을 완전히 개런티 받는 사람들이 있고 무조건 시간을 보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관측이 일찍 끝나서 남으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측들이. 네, 그래서 그게 총 통틀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근데 JWST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냥. 점점 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수가 저도 사실 사이클 2 때 지원을 해서 떨어졌거든요. 저도 사이클 2 때 지원해서 좀- 떨어졌고요. 제가 뭘 지원했냐면은 저는 다른 거 지원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는 연구 목적이 아니고 저희 언리얼 사이언스로 넣었거든요. 이거 여기 소속으로 과학 문화와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전시 하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을 위해서 반드시 그 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아웃리치 목적으로 넣었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좀 빡세죠? 정말 그리고 리뷰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운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이제 지금 JWST 사이클이 지금 4인가요? 예, 4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이 곧 16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군요. 저도 이번에 또 써가지고 그저께 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사이클 3 때 오? 저도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뭐 되게 여러 명이 택이셨어요? 있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사이클 3 때는 제가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오. 18분 정도의 그 관측 제안서죠. 그 제안서를 받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했었는데 심사위원이었다.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이클 3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가 다 끝나고 배분이 돼서 이제 공개가 다 됐거든요. 그쵸. 누가 당첨이 되고 이제 당첨이 안 됐는지.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저 노란색 부분 31.6%가 와, 저렇게 많아요? 예, 외계행성에 대한 관측 제안서였습니다. 와. 그래서 점점 외계행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왜 외계행성을 탐사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임스 웹 홈페이지나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이유들을 다 적어놨어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노란색 부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구에서 생명은 어떻게 발생하고 진화했을까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왔을 때 답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어느 정도 좀 답은 얻으셨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과를 제가 말씀드린 걸 깜빡하긴 했는데 그 실패를 해서 또 옮긴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하고요. 좀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네. 일단 다시 테이크백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하자.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물이 존재하거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에서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의 뭐 전체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계행성 같은 경우는 종류를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크기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서 이제 지구의 사이즈의 반에서 이제 지구 사이즈 정도를 이제 테레스트리얼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4%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크기가 이제 슈퍼 얼스라고 하는 이제 지구보다 더 큰 1.3에서 1.7배 네. 되는 행성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넵튠. 그럼 넵튠이 해왕성인데 이제 해왕성의 사이즈가 4배인데 네. 그 4배보다 이제 작은 행성들. 그래서 사실은 넵튠 라이크라고 하지만 미니 넵튠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그렇죠. 미니 넵튠을 더 많이 쓰죠. 조그마한 이제 해왕성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성처럼 크게 생긴 네. 예, 그 목성형 행성이 이제 지구 크기의 9배에서 11배 사이인데 목성이 이제 지구 크기의 11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슈퍼얼스랑 그다음에 넵튠 라이크 행성이 뭐 거의 70% 거진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두 행성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학자들이 질문을 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사실 지금 양지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말로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그러죠. 해왕성만한 거, 그다음에 목성보다 조금 더 큰 거, 목성만한 거, 뭐 이런 두 개 거대 행성이 거의 대부분 발견이 돼요. 근데 저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크잖아요. 그나마 크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지. 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놓으면은 저렇게 분포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관측한 행성들 중에서 외계 행성들 중에서 쟤네가 많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걔네가 크니까. 그러니까. 네, 중력적으로도 뭐 레디얼을 보든지 레디얼 벨라시티를 보든지 아니면 트랜짓을 보든지 하는 것도 예민한 정도가 너무 작은 것들은 그 변화량을 보기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 지적이신데 사실 1990 숫자에 약해서 95년인가 99년에 첫 번째 외계 행성 네. 그것도 이제 주피터 사이즈로 큰 뜨거운 목성형이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5,800개인가 700개인가 5,800개 정도 예, 발견됐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발견은 많이 됐는데 확인된 거기 중에 진짜다 컨펌이 된 게 한 5,800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크기 때문에 발견하기 쉬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많이 발견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